우리 드디어 6월 1일 6월 모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떨리고 긴장된 시험이었을 텐데 잘 쳤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지리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험은 몇 점보다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예상하면서 공부해야 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인데 알 이드리시와 우리 프톨레마이오스 지도가 나와 있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이죠. 정말 이거 수특에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던 문제고 너무나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큰 풀이 없이 여기 나와 있던 보기들과 그 다음에 수특에서 우리가 봤던 보기들 중에 혹시 빠져있는 보기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방위 문제들도 있고요. 그쵸? 어떤 세계관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고, 언제 그려졌는지에 대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체인식에 대한 것도 있고요. 바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대부분 우리 그냥 일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우리 중국에서 그려진 게 아니죠. 이거는 유럽에서 그려진 지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지리 정보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곧잘 나오는데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자, 요거와 같이 위치를 우리가 경도와 위도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문제를 빨리 쉽게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경도가 80도, 동경 80도. 선생님이 경도 80도 많이 강조했었죠. 인도 주변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위도는 북위 10도인데 아주 저위도죠. 열대지방일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자, 아래쪽은요. 동경 120도. 자, 우리나라가 동경,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뒤에서 또 하겠지만 우리나라 중앙 부분을 지나가는 게 동경 127도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서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북회기선, 우리 북회기선이 이제 북위 23.5도잖아요. 여기와 가까운 지역인데 바로 여기는 대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3번과 같은 보기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번 같은 보기도 정답을 맞추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지금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5번인데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도 영도가 영국이잖아요. 그 영국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저위도 지역과 남반구 지역에 아프리카가 위치하고 있죠. 우리 인도까지 오기 전에 아프리카 대륙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오세아니아는 남반구가 되니까요. 그쵸? 여기는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3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지리 수업 주제에서 우리 세계화와 관련되는 부분일 건데요. 보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좀 전에와 다르게 좀 새로운 것들을 다루었지만, 자, 정답 2번을 이끌어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은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 꼭 한번 정독해서 읽어 놓으면 나중에 꼭 도움이 될 거예요. 4번 이제 주빙하 지형에 대해서 나왔는데 전형적인 시험 문제 유형이죠. 우리 수특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호른이 되겠고요. 나는 권곡이 되겠습니다. 자, 다가 바로 에스커죠. 에스커. 자, 라는 드럼린이 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출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모레인.
보통 에스커와 모레인을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지는 않고 있죠. 자, 정답도 여기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이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빙기 이후 하천의 침식이 아니라 빙기 때 빙하에 의한 침식이죠. 빙기 때 바로 빙하에 의한 침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는 왜 틀렸나요? 자, 라는 빙기 이후 다가 풍화 침식을 받아 형성된 거. 전혀 이거는 완전히 만들어낸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5번입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뒷부분에 가게 되면 세계 지리에서 지역 파트 쪽을 공부하면서 유럽과 북아메리카 공부할 때 다 나오게 될 건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보기들 내용들은 전부 다 좀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유럽은 땅들이 다 붙어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식민지와 또 전쟁을 겪으면서 언어가 많이 섞이게 되죠. 벨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벨기에도 양옆으로 큰 두 나라가 있어요. 바로 독일과 프랑스죠.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도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해서 우리 시끄러웠었죠. 지금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비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유럽 공동체 또는 유럽연합 안에서도 유로화를 단일 화폐로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인 중립국이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이제 속해 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자, 6번인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춘절이라 그래서 차이나타운 화교들 바로 이제 한족들 특히 한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근데 그들을 우리가 화교라고 이제 주로 부르죠. 우리나라에도 화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힌두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우리 무슬림 이슬람교도 있고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이제 흘러나오니까 이건 크리스트교가 되겠죠. 자,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섞여 있는 다종교 지역이 바로 어디입니까? 말레이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가장 많아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아래쪽에 있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종교들이 지금 같이 있다는 거 이번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A부터 D까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고 여기에 가장 많은 종교는 불교입니다. 자,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 지역이 타이가 되겠고요. 이 지역은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불교를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지역이죠. 7번인데요. 세계 도시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굉장히 쉽게 지금 나와 있지요. 세계 도시라고 했을 때 꼭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인구도 당연히 많은 거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세계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 법률, 컨설팅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자 서비스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에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 서비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세계도시 체계라고 하는 거 세계도시들 간에 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도시들 간의 국제항공편 운항 횟수 이걸로 보면 어느 정도 체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세계도시, 기능이 많은 세계도시일수록 항공편이 훨씬 더 많이 운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런 대부분의 세계도시 체계들도 다 이렇게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상위에 해당하는 가장 최상위는 숫자가 적죠. 대표적으로 뉴욕이나 도쿄, 그 다음에 런던 이런 세계도시들은 이런 급의 세계도시는 몇 개 없죠.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수가 많아진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8번인데 8번 문제는 밀과 옥수수라고 하는 식량 자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출제는 쌀은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런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들로 인해서 세계적인 곡물의 생산과 또는 수출입 간의 어떤 왜곡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무엇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수출되는 지역이죠? 밀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바로 옥수수가 되겠죠. 옥수수는 주로 어디 많이 쓰입니까? 사료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요. 쌀은 이런 옥수수나 밀에 비해서는 국제적인 이동량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생산지와 소비지가 거의 같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옥수수는 밀보다 세계 생산량이 많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는 아메리카 지역이 원산지고요. 밀은 우리 서남아시아 지역, 바로 아시아 지역이 기원지가 되겠습니다. 자, 9번인데요. 아프리카 지역들 우리 좀 체크해 놓고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하면 특히 나이지리아라고 하면 이 석유 나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여기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속해 있으면서 화산 활동이 활발해요. 이런 신기 조산대, 이런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 이런 곳에는 많이 있는 게 바로 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츠와나는 우리 아프리카에서 이 다이아몬드와 관련되는 비극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블루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체크해놓고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본다면요. 인구 밀도는 면적분해, 그쵸? 면적분해, 인구수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래도 가가 인구는 많은데 면적은 오히려 적으니까 우리 나이지리아가 인구 밀도가 더 높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을 당연히 인구수로 나누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다 같은 경우에 보츠와나 같은 경우에는 255분의 14930이 되겠는데요. 나 같은 경우에는 9285분의 45308이 되죠.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보츠와나 쪽이 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더 많다는 거 눈대중으로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흥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 특히 다와 같은 보츠와나는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죠? 자, 리을은 바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됐습니다. 10번이에요. 자, 10번도 바로 에너지 자원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러시아가 나오면 무조건 러시아 안에서 가장 많은 건 천연가스라고 체크를 꼭 하세요. 그 다음 인도와 같이 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뭐가 많냐면요. 석탄이 많습니다. 네. 석탄을 많이 소비합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마존 강이 있고 열대 우림 지역이다 보니까 수력 발전을 또 많이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론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대부분 많은 것들이 바로 석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려움 없이 문제가 좀 풀리게 되겠죠? 자,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석유는 석탄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은 에너지 자원이다. 바로 석유가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석탄은 고생대액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의 주요 에너지 자원은 석탄이 되겠죠. 수송용으로 뭐가 많이 쓰입니까? 석유가 많이 쓰입니다. 자, 수력은 1차 에너지 소비량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아요. 네. 이렇게 10번까지 우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